자, 하창봉 대표 오늘 또 머리 멋있게 하고 오셨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왜 안 보냈냐고요? 메시지를? 어제부터 팔았으니까 그걸 안 보내. 아이 참. 어차피 LG엔솔은 한 6, 7% 먹고 팔아야. 예. 또 욕 좀 악플 좀 달리시고. 근데 그게 문제가 아니고 이제 시작하죠. 질문 주세요. 예. 하고 싶은 우리 저 양봉 선생 하고 싶은 거 해봐요. 무슨 얘기부터 그래도 시작하고 운을 띄워주셔야죠. 네, 오늘의 호재 악재. 네. 오늘 증시 어떻게 뭐가 보셨습니까? 있을까요? 네, 그겁니다. 오늘의 악재는 다시 외국인들이 요 삼성전자에 대해서 매도가 좀 많았다는 거겠죠. 오늘 어제까지만 해도 조금 좀 덜했었는데 좀 많이 팔았어요. 그러니까 오늘 제가 장을 보면서 야, 이거 반도체 배터리 바이오 중에서 배터리는 사실 저희도 뭐 LG엔솔만 가끔씩 단타를 하지만은 그게 딱히 제가 LG엔솔을 매매하는 이유가 호재에 반응하는 것보다 수급재인데 좀 많이 비중을 두거든요. 네. 근데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삼성하이닉스가 빠지다 보니까 지수가 좀 밀리는 그림이 있었고, 외국인들이 사는 종목은 오른쪽 종목들인데 보면, 우리 그러니까 단타 하시는 분한테는 별로 맞진 않아요. 그러니까 멀리 보시는 투자분들, 뭐 네이버 오늘 20만 원 올라가고, SKT, 삼바도 지금 보면 95만 원대 젊으면 사실 그냥 중립이거든요. 투자 의견 자체가. 네, 그 정도고, 금융주 이런 그림이고, 실제적으로 오늘 장의 큰 악재는 외국인들이 다시 삼성전자에 대해서 대량 매도가 좀 나오고, 하이닉스는 그리 많지는 않았어요. 많지는 않았는데, 두 종목이 이제 3, 4% 이상 하락을 하니까, 근데 저는 사실 올 장중에 여러 가지 저한테도 질문도 해보고, 시장에도 한번 질문을 해봤어요. 왜 빠지느냐? 이거가 글쎄요. 물론 이제, 공동대표죠. 미국 정보 효율 수장이. 앨런 머스크하고 또 한 분이 있는데, 재검토 시사, 원래 인텔도 조금 삭감해서 받았어요. 이번에 받았고, TSMC도 받았고. 근데 이게 과연 관건일까? 물론 뭐 시장에서는 밤새 이제 이런 이야기도 했습니다. 그 관세 테리피 이슈인데, 트럼프는 사실 이 부분을 되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무역 분쟁에 대해서. 오늘 아침에 또 미국 무역 대표부, USTR 대표도 지명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뭐 관세 이야기가 되게 좀 나오다 보니까 밤새 미국 증시에서도 사실 주요 속수 지수가 많이 하락을 하긴 했는데 그냥 복합적인 것 같아요. 예,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러니까 외국인 투자가 입장에서는 어쨌든 호재는 아닌데 그러니까 보조금을 받을 돈이 못 받으면 악재가 되는 거고 네. 또 뭐 못 받는다 이야기를 하게 되면 그렇지 않아도 지금 삼성이나 하이닉스가 조금 모멘텀이 부재한 상황에서 막 이런 수급적인 면에 좀 나왔지 않나. 심각하게 볼 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삼성이나 하이닉스가 뭐 기술적 반등을 모하는 모양이지 사실 본격적인 매수를 할 때는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보고 이제 그냥 이야기를 붙이다 보니까 반도체 보조금 이슈는 사실 어제 오늘 이야기는 아니고 가장 큰 관건에서는 결과적으로 오늘은 관세 이야기거든요. 하루 전날 나온 관세 이야기가 뭐 오늘까지 영향을 미쳤는데 좀 크지 않았나 좀 추정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런 과정에서 오늘 장의 악재는 아무래도 내일은 지켜봐야겠죠. 예, 지켜봐야 될 것 같고 다행스러운 거는 그래도 기관들은 조금 매수를 하는데 금융투자 매수는 사실 크게 볼 건 아니고 연기금리 계속 매수를 해준다는 게 특징인데 금융투자는 실제적으로 보시게 되면 매수하는 금액들이 거의 똑같아요. 뭐 메리츠 금융지주, 하나금융지주, KB금융 대부분 금융지주 매수 있고 최근에 통신사들 계속 신고가 아니겠습니까? SKT, U+, 그런 종목이라고. 연기금도 크게 바뀐 건 없습니다. 통신사, 네이버. 유한양이 약간, 이거는 조금 봐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주식 관점에서 만약에 유한양이 이제 때가 됐어요. 제가 생각할 때는. 유한양도 이제 최근에 많이 빠졌습니다. 네. 네. 뭐 안 빠진 종목이 어디 있겠냐마는. 그러게 진짜 주도주들이 다 부러졌어요. 제약바이오가 부러진 거는 미국과도 좀 비슷하게 움직인 것도 없잖아 있고요. 네. 계절적으로 한 달 정도 반 정도 빠졌어요. 대부분이 이제 6월, 10월 중순이니까 이때부터 이제 유한양행 플러스 뭐 비만 관련주 그런 것들 좀 움직이는데 미국에서도 이제 약간은 제약바이오주들이 좀 움직여요. 그럼 시기적으로 대부분 제약바이오가 1월달 JP모건 헬스케어 쪽으로 만약에 몰고 간다면 보통 12월 전후부터 좀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제 수급적인 면에서 뭐 하루 가지고 볼 건 아닌데 그래도 유한양행으로 들어왔던 수급 쪽에서 아직은 집계가 여기는 지금 매도로 잡혀 있는데 네이버라서 수급적으로 보면 오늘 양매수가 들어온 거거든요. 그래서 뭐 제약주가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 산발을 보고 투자 포인트를 잡는 걸 조금 애매하고 신약 개발로 놓고 봤을 때
뭐 미국 보건복지부 장관이 누구 어쩌고 그것도 되게 중요한데 그것까지 좀 반영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약바이오 보시는 분들은 유한양행이 그래도 동시 수급이 나왔기 때문에 내일부터 조금 수급이 들어오는지 보시면 좋지 않겠느냐. 일단은 그렇게 봤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오늘 반도체 섹터가 빠진 거 바로 뭐 앞부분 김종효 이사하고 얘기를 했습니다만 네. 이것도 좀 그동안에 이제 주도주였는데 그래도 좀 반등 시도를 하던 네. 많이 빠졌다. 이 시점에서 이제 카운터를 또 한 번 맞은 것 같아요. 트럼프한테. 네, 그렇게 볼 수도 있고 사실 결과론적으로 놓고 봤을 때 여기에 큰 의미를 둘 필요는 없어요. 제가 볼 때는. 왜 그러냐면 삼성전자가 최근에 이제 뭐 여러 가지 재료가 있었고 어저께 또 임원 인사 이야기도 나오긴 나오는데 지금 반도체주의 주요 매도 창구가 대부분 모건 스탠리거든요. 그럼 제가 계속 말씀드린 모건 스탠리 쪽에서 볼 때는 꼭 존킴의 그 리포트의 영향이 계속 연장된다고 봐요. 매도 창구가 왜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 매도 창구가 대부분 모건 스탠리하고 JP 모건 체이스 쪽입니다. 모건 스탠리는 대표적인 이제 뭐 창구가 그러니까 이제 외국계 쪽에 같이 들어와요. 삼성이랑 하이닉스랑. 근데 요거는 주가 관점에서는 사실 5만 원으로 기준 잡으면 57,500원대가 대략 15%짜리고 주가는 이제 조금 조언한 거니까 계속 이야기를 하잖아요. 삼성전자는 특별적으로 뭐 자사주가 중요한 게 아니고 외국인들이 안 사면 그나마 올라가는 거고 오늘 400만 주 매도 나왔지 않습니까? 네. 그런 관점에서는 또 잠기는 거고 또 거꾸로 놓고 봤을 때 여기서 삼성전자가 밀렸다고 해서 크게 달라지는 건 없어요. 제가 볼 때는. 문제는 뭐냐 하면 문제는 삼성이 문제가 아니고 문제는 하이닉스예요. 하이닉스가 이렇게 밀려버리면 소부장이 다 죽는 거거든요. 오늘 시장에서 보시겠지만은 뭐 굳이 한미 반도체 뭐 종목 말 안 해도 네. 지금 반도체 소부장들은 거의 수직 낙하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거는 이제 왜 그러냐면은 뭐왜 그렇단 말은 그렇고 시장이 이제 수급 자체가 약하다 보니까 뭐 실제적으로 뭐 손절성 물량도 되게 많은 거고 반대 매매도 최근에 많습니다. 지금 신용 잔고 보면 계속 빠지는 그림이 있거든요. 네. 예, 그리고 반도체 소부장들이 대부분이 제조업이고 실적 흑자 기업이 많다 보니까 신용이나 이런 게 다 들어가요. 미수나 이런 것들이. 그러다 보니까 좀 낙수 효과인데 일단 하이닉스도 오늘만 놓고는 그림이 안 좋은데 현재로서는 사실 반도체에서 어느 정도 반등의 트릭은 잘 안 보여요. 이게 보일라 그러면은 뭐 여러 가지 변수가 있는데 그는 방송 후반부에 체크한 내용을 가지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왜요? 지금 하지? 이게 순서대로 착착착착 내일장 체크 포인트 우리가 바라볼 이런 거다. 너무 계획적이세요. 아, 참 손이 많이 가. 아니 호악지하고 특징적으로 넘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기 댓글창에서 많은 분들이 베팅을 하시는데 우리 하 대표 머리는 가발이다. 제가 한동 아이고 위험했어. 위험했어. 안 돼. 생모입니다. 네, 네. 제가 한번 뽑아볼까요? 제가 증명해드릴 수 있습니다. 네. 자, 오늘 그 외에도 좀 그 특징적으로 보신 섹터 네. 어디가 있을까요? 뭐 AI죠 뭐 예. 아마 하루 종일 나왔을 거예요. AI는. 소프트웨어. 근데 이것도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도 이게 주식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AI 소프트웨어 챗 GPT 생성에 AI가 간다는 건 무슨 말일까요? 그럼 엔비디아의 AI 데이터베이스 데이터 창고에 대한 서버용 수요는 계속 지속된다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어떤 거냐 하면 이게 그러니까 앞뒤가 뭐 예를 들어서 엔비디아가 가고 뭐 이렇게 가면 그게 엔비디아 주가 상승하고 하이닉스 주가 상승하는 건 HBM. 그럼 HBM 수요가 증가하는 거는 AI 데이터 센터, 서버.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시장에서는 꼭 그러질 않고 어떻게 하냐면 어차피 우리나라 장이 지금 자금이 되게 제한적이잖아요. 제한적이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이제 쏠림의 미학이죠. 이 AI 섹터들이 대부분 시가총 1조 넘는 게 거의 없어요. 네. 거의 없는 상태에서 이제 이런 일정이 나오다 보니까 많이 반응을 하는 건데 저도 오늘 이스트 소프트가 상한가를 치는 걸 보고 야 이거는 이 정도 파워는 오늘 하루짜리가 아니다 그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오늘만 많이 오른 건 아니에요. 네. 오늘 이스트 소프트는 우리 알고 있던 RGB로 유명한 회사죠. 우리 알캡처도 하고 파일부터 하는데 이제 12월 달에 이제 이렇게 대놓고 홈페이지에 적어놨어요. 알란이라는 이제 자체 이 이스트 소프트에서 만드는 이제 그대 오는데 앨런이라고도 이야기하더라고. 앨런? 네, 영어니까. 그래서 앨런이군요. 어디서 많이 들어본 이름인데 미국 재무장관의 이름이 똑같네요. 네. 성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요런 내용인데 저도 메일은 한번 넣어봤어요. 오늘 뭐 개인적으로. 근데 실제적으로 이런 것도 시장 관점에서 되게 나오는 그림인데 뭐 밤새 많이 아시겠습니다. 지금 미국 정시에서 어떤 식으로 자금이 들어가냐면 뭐 저는 아침에도 이런 이야기를 여러 매체 통해서 한번 했는데 빅7 중에서
테슬라하고 엔비디아는 따로 놀고요. 기존의 5개 종목, 아마존, 마소, 알파벳, 애플이 다 같은 공통점으로 갑니다. 그건 AI로 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AI로 간다는 건 여러 가지, 전부 다 AI 산업, A죠. 그 다음에 여기 A죠고, 이게 AWS, 아마존 AWS, 마이크로소프트 A죠. 메타는 엔비디아의 최대 고객입니다. 네. 네. 이런 흐름으로 이제 미국 증시가 자금이 가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요거에 이제 연결고리 상에서 이쪽 우측에 있는 종목들이 대부분 다 섞여 있어요. 네. 섞여 있으면 오늘 내일이 어떤 놈이 갈지는 잘 몰라요. 솔직히 말해가지고. 여기도 하나하나 깊게 들어가게 되면 폴리토 같이 언어 번역하는 애들이 있고, 그 다음에 마음 AI나 이런 것처럼, 언어 데이터를 갖고 있는 애들이 있고, 코난테크처럼 언어를 갖고 있는 애들이 있고, 언어라 그러면 이제, 생성의 AI 언어를 말합니다. 뭐, 메타로 치면 라마 같은 게 되겠죠. 그런 게 되는 거고, 또, 앱노 같은 이런 기업들도 있기 때문에. 근데 이런 섹터들이 되게 좀, 물량은 작지만 대부분 시가총액이 작습니다. 근데 아마 이쪽으로 되게 몰려 있는 거고, 저도 이 화면을 엄청 자주 보는데 내년에도 아마 같이 볼 것 같습니다. 모든 시장은 앨런 머스크로 통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쭉쭉쭉 흘러와가지고 제가 잠깐 뉴럴링크로 잠깐 넘어간 적도 있어요. 혼자서. 근데 뉴럴링크는 생각보다 국내 관련주가 없더라고요. 이거는 뇌에다가 인간의 뇌에다가 컴퓨터 칩을 박는 걸 말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사업들이 전부 다 보면 다 규제 산업이잖아요. 물론 앨런 머스크는 뭐 이제 국방도 이야기 잠깐 합니다만은 계속 이런 쪽 이야기 하는 것도 뭐 어떻게 보게 되면 또 미국의 팔란티어가 날아간 것도 같은 그림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관점을 보기 때문에 AI 관련주들은 뭐 트레이딩 관점에서는 그리고 이게 보통 아까도 했지만 일정이 잡히잖아요. 그러면 지금 챗 GPT 이야기는 많이 나오지 않겠습니다만은 계속적으로 우리가 인지하지 못할 뿐 마이크로소프트로 코파일을 계속 유료화하고 있고 하는 그림이 나오니까 아마 수급적인 면에서는 이쪽 섹터들이 조금 더 연속성을 가지 않겠느냐. 고리 보고 로봇은 다음 질문을 주시면 이야기하겠습니다. 아니 그냥 로봇으로 넘어가면 되지. 그렇죠. 여기까지 이제 많이 오른 거. 그럼 내가 이제 내일 오를 거. 그래요. 이미 올랐지만 내일도 오를 수 있는 거. 그런 로봇입니다. 와, 그래요. 영상으로. 왜, 네. 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사람 생각은 간단해요. 아니 나는 사람 생각과 우리 하 대표 생각은 항상 좀 아니죠. 다른 것 같아서. 여기 참여하는 사람들의 생각은 똑같습니다. 요 하나에 다시 집중하는 거거든요. 스페이스? 그리고 오늘 종가 기준으로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종가가 15만 원까지 오면서 거래량이 300%가 튄 거예요. 오늘 장중에 사실 로봇으로 많이 나온 건 없어요. 본 영상은 그렇죠. 방송은 이 정도는 준비를 해와야지. GIF로. 지금 우리 저 주연 이사의 그 비웃음 소리 들었어요? 코웃음 소리 들었나? 아니 방송 자료에 이렇게 움직이는 PPT를 준비한다는 거는 네. 자 이거는 BMW 자동차를 만드는 휴머노이드 로봇의 영상들입니다. 네. 아직 상용화는 되진 않았고요. 얼마 전에 아마 이 영상 여러분이 많이 보셨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게 지금 시장에서 주목을 받는 이유는 이것도 결과적으로는 앨런 머스크 효과예요. 예, 앨런 머스크 거고, 이 휴머노이드 로봇은 또 테슬라의 옵티머스 외에도 상당히 많은 기업들이 휴머노이드 로봇을 만들고 준비하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거는 이제 한편으로 놓고 보게 되면은 조금 더 박차를 가할 수는 있어요. 물론 앨런 머스크가 트럼프 재임 기간 4년 동안 정부 효율부 수장을 하지는 않겠죠. 뭐 어떻게 보면 초기 내각이니까. 하지만 일단 이쪽으로 이제 시장은 넘어갈 수밖에 없는 그림인데 마침 그런 게 여기 있는 게 뭐냐면 우리나라 최초의 규제 샌드박스 1위 로보티즈의 얘는 일개미입니다. 이름 참 손쉽겠죠. 일개미? 예, 집개미하고 일개미가 있는데 집개미는 집에 일하는 거고 이 친구는 일개미로 밖에 다니는 로봇입니다. 네. 네, 요게 이제 우리나라가 이거 어디 갔냐? 난 좋은데. 예, 직관적이잖아 바로. 예, 요게 이제 근데 요게 또 문제가 이제 계단을 어떻게 올라갈지는 아직은 좀 애매하긴 해요. 그리고 요거는 뭐냐면 왼쪽 거는 전혀 다른 로봇인데 이거는 뭐냐면 생추어리 AI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게 MS가 투자한 기업이거든요. 네. 요건 약간 휴머노이드 로봇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시장에 어떤 결은 없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오른쪽이 이제 대부분 로봇 관련 기업들인데 여기 보면 이제 어떤 종목들은 많이 가고 어떤 종목들은 안 가고 사실 고르기가 좀 어렵잖아요. 그러면 저는 어떤 걸 보냐 하면 대장이 누구냐. 대장이라는 게 이제 거래 대금을 수반할 수 있는 걸 말하거든요. 근데 보통은 대장 같은 경우는 두산 로보틱스하고 레인보우 로보틱스인데 두산 로보틱스는 색깔이 조금 모호해요. 지금 왜냐면 협동 로봇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근데 지금 트렌드는 협동 로봇이 아니라 트렌드 말은 그렇습니다. 협동 로봇은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커피 타준다든지 아니면 치킨 튀긴다든지 아니면 조선소에서 이렇게 일하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약간 영상들이 대부분 휴머노이드 로봇이나 또 이제 연초 CES 2025 미국 라스베가스로 넘어가게 되면 휴머노이드 로봇으로 넘어갑니다. 그런 관점에서 그 공통 분모를 갖고 있는 기업이 바로 레인보우 로봇이 되는 거고요. 근데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오늘 제가 알기로는 주가도 최근 몇 달 내 최고치지만은 거래량 자체가 완전 튀은 거예요. 그런 관점에서 놓고 봤을 때는 일정 부분 뭐 자율주행 로봇으로 대변되는 로보티즈라든지 LG전자가 뭐 클로버 포함해서 투자하는 로보로보라든지 그 다음에 또 뉴로메카라든지 이런 기업들 그리고 지금 이제 신규주들 CMS 같은 경우는 워낙 그 신규주라서 잘 움직이는 거예요. 수급이 약해서 뭐 이런 로봇들이 좀 반응성이 있기 때문에 근데 이거는 제가 뭐라고 탁 집어서 말하기는 그렇고 네. 딱 레인보우 로보틱스 머리 두고 머리 둔단 말에 이제 레인보우 로보틱스하고 최근에 가장 힘이 좋았던 게 로보티즈니까 요거 머리 두고 나머지 종목들은 이제 개별 재료에 따라서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그 섹터 업종 하니까 생각난 건데 이거는 뭐 섹터라고 하긴 좀 그런데 오늘 되게 강했던 종목들이 신규 상장 종목들이었잖아요. 이게 네. 네, 시장이 너무 안 좋아서 사실 갈 데가 없으니까 이런 좀 수급이 몰리는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이런 거에서도 약간 좀 신규 상장 중에서 로봇 모멘텀 있는 종목들에 집중하는 건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게 결국 수급 싸움이잖아요. 말씀하신 대로. 여기 그림에 나와 있는 것 중에서 CMS라는 기업이 상장한 지 아직 1년도 안 된 기업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이 변동성이 큰 거는 이제 수급이 때가 묻지 않아서 그런 거거든요. 네. 최근에 신규 종목 그 위츠라는 그 종목도 위츠 맞습니까? 삼성전자 납품한 그 주식도 결과적으로는 회사 내용을 떠나가 수급이 좀 그래서 그런 거고 그러니까 신규주는 한 가지 단점은 이제 어떻게 보면 기술적 매매를 할 때 한 번 코가 잘못 끼면 빼박이에요. 예, 그래서 이제 딱 장중에 테마로 확 들어올 때는 여기서 보게 되면 하이젠 RNM이라든지 CMS라든지 엔젤 로보틱스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잘 움직입니다. 잘 움직이고 이제 그게 만약에 좀 주원해지게 되면 이 종목들 빠질 때도 무섭게 빠지는 거거든요. 네. 예, 그런 거 좀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자료는 준비 안 했는데 이게 또 찐시황이다 보니까 장 끝나고 하는 건데 내일 가장 큰 이슈가 이제 STO 관련이잖아요. 네. 예, 국민의힘에서 STO 간담회가 있는데 그거는 미리 이제 좀 반영이 됐어요. 이거는 이제 이 시간을 지금 라이브로 보신 분한테는 보너스입니다. 보너스. 우와. 그게 이제 핑거라는 종목인데 이게 이제 내일은 아마 제가 볼 땐 이쪽으로 넘어갈 것 같지는 않아요. 주가가 보통 월요일부터 움직였기 때문에 시간에 몇 % 움직인 걸 떠나가지고 내일장 이 어쩔 수 없어. 이건 내가 국장 단타 치라고 말하는 거 아닙니다. 네. 또 국장 단타 하시는 분 단타 하시는 거니까 우리가 언제까지 기다리고만 있겠습니까? 언제는 기다리자며. 아니 기다릴 건 기다리고 기다릴 건 기다리고 알았어요. 우리가 이게 전업이신 분이 있어요. 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핑그라는 이 종목이 가면 딱 하나가 또 갈 수 있는 게 오늘 그 한동훈 국민의당 대표가 그런 이야기를 하죠. 그 뭐 댓글은 달지 마십시오. 우리 근로자들이 월급만으로 먹기 힘들다. 그래서 가상화폐나 STO나 이런 걸 해야 된다. 그런 이제 이건 국민의 여당의 주장이거든요. 근데 지금 이렇게 되게 되면 아마 시간에서 여러분들 조그마한 종목이 다 올랐을 거예요. 상한가 갔을 겁니다. 네. 예, CBDC 관련주들. CBDC가 이제 디지털 화폐 쪽입니다. 그게 이제 시장에서는 사실 관련은 없는데 로지시스, 한네트, KCT 딱 세 종목입니다. 예, 그 종목이니까 뭐 시간에 다 올라버려서 할 말은 없는데 움직일 줄은 알았어요. 그만큼 이게 어떤 메시지냐면 이거 내일 아침에 달라붙으면 잘못하면 다 몰릴 수도 있긴 있는데 그만큼 시장이 지금 그동안 움직이지 않았던 어떤 잔잔바리 종목들에 대한 이게 종목들이 전부 다 공통점이 며칠 전에 드론도 마찬가지고요. 대부분 시총이 작은 애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만큼 시장은 이제 삼성 하이닉스 배터리는 좀 어렵겠다. 그럴 바에야 이런 종목으로 좀 가서 매매하자. 그런 게 지금 국장의 특징이기 때문에 뭐 그런 걸 한번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네. 일단 우리 하 대표 나오시면은 네. 그래도 2차 전지에 대해서 질문 안 할 수가 없죠. 또 많은 분들이 또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2차 전지요? 2차 전지는 뭐 굳이 제가 뭐 말씀드리기가 아마 시간에서는 조금 올랐을 건데 373 220이죠. 다 외워버렸어요. 한 3-4번 단타를 쳤더니 코드번을 외워버렸어요. 오늘 아침에 그런 재료가 하나 있었죠. 캘리포니아 포함해서 미국 한 6개 주 정도에서 전기차 의무 보조금. 판매.
근데 그거는 좀 오래된 내용이에요. 원래 미국이 바이든 그 전에도 51개 주 중에서 몇 개 주 정부별로 의무 할당제를 진행한 적이 없잖아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보니까 거기에서 이제 조금 확산된 거고, 전기차 2차 전지는 지금 행태 상태에서는 약간 중간에 중립 지역에 있어요. 이게 어떤 거냐면, 이제 시장이 베팅하는 투자가들의 마음은 결과적으로는 실적 또는 모멘텀인데, 지금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뭐 얼마 전에 노스볼트 파산 이슈 뭐 그런 걸 움직이는데, 사실 알고 보면 아직은 이 2차 전지 동안 겪어야 될 산이 크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여러 가지 트리거 관점에서 뭐 만약에 테슬라가 2차 전지 관련주를 주가가 움직인다든지, 스토리는 다 만들어 놨어요. 스토리는. 얼마 전에 이제 리비안도 마찬가지고, 또 리비안이 어저께인가요? 자금 조달됐지 않습니까? 네. 예, 그것도 론도 좀 땡기고. 그러니까 업황은 다 판은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제가 볼 때도 IRA 관련해서 보조금, 2차 전지에 대한 보조금 이슈는 사실 폐지된다 안 된다 보다 수정 가능성 충분히 열려 있는 거고, 그걸 이제 국내 관련 2차 전지 관련 업체들이, 셀 업체들이 얼마나 그거를 잘 뚫고 가냐의 싸움이거든요. 지금 LG엔솔의 최근에 3건의 그 배터리 납품 수주 예약들, 뭐 벤츠로 들어가는 거, 포드 상용차 들어가는 거, 최근 리뷰한 것도 실제 배터리 공급 시기는 대부분 26년으로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가 관점에서는 뭐 사실 다른 종목들도 마찬가지인데, 제가 생각할 때는 우선순위가 조금은 미뤄져 있는 거고, 근데 투자론적인 관점에서는 저점을 형성하는 데는 상관이 없어요. 예,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LG엔솔도 아마 저는 다시 지금 주가 기준으로 놓고 보면은 여기서는 좀 기다려야 되고, 다시 39만 원 초입 정도에서는 좀 매수해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에코프로 비행 같은 경우도 지금 이쪽이 그렇게 재료가 많은 건 아니에요. 솔직히 말해가지고. 네. 그래서 일단 2차 전지는 뭐 일단 우리가 수요단에 생각할 수 있는 뭔가 깔끔한 이슈, 근데 시장에서 말하는 보조금 관련된 이슈한 불확실성 자체는 많이 시장에서 이미 주가에 묻어 있다. 저는 그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내일장 체크 포인트 뭐로 네. 잡아야 될까요? 일단 반도체 지수가 좀 올라야겠죠. 아무래도 여기에는 엔비디아도 있고 브로드컴도 있고 많기는 많은데, 우리나라 지수 기준으로 놓고 볼 때, 글로벌 놓고 볼 때도 이 지수가 지금 미국 3대 지수 중에서 제일 꼬랑지거든요. 예, 뭐 다우러셀보다 못하기 때문에 아직은 뭐 사실 잘 모르게, 저는 5천선을 기준으로 삼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추후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종가 기준으로 5천선을 다시 안착을 하게 되면 조금 좋아지는 그림으로 가는, 아직은 이게 갈지 말지는 몰라요. 그래서 그런 거 한번 체크 포인트니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오늘 사실 종가 베팅에 지른 게 하나 있습니다. 알테오젠 샀습니다. 물 뿜네, 물 마시다가. 뭐 아니 질러 쓰면, 그래서 알테오젠 그래 왜 샀어요? 물어봐 드릴게. 제가 알테오젠을 산 거는 네. 정확히 3년 만입니다. 이유는 몇 년 만인지는 궁금하지 않고 왜 샀어요? 그냥 감이 좋았어요. 제가 촉이 왔어요. 촉이 왔어요? 네. 알았어요. 뭐 지난번에 한번 촉을 아직 부정하십니까? LG엔솔 촉올 때 혹시 못 보셨습니까? 봤어요. 그래. 3구에 촉 왔죠. 촉이 왔습니다. 그래, 알았어요. 내일 보면 알겠지 뭐. 네. 32만 원까지는 그냥 한 방에 갑니다. 그래요? 그리고 32만 원이요? 네, 32만 원은 단방에 가고, 네. 요게 이제 35만 넘어가면 네. 이제 고생 끝. 오. 근데 다시 반등할 것으로 보시는군요. 1차적으로 32는 당장 내일 갈 수 있지 않다는 생각으로 오늘 샀습니다. 오. 알겠습니다. 오늘 네. 수급 한번 볼까요? 외국인은 매도했고 기관이 한 5만 3천 주 매수했네. 근데 그러면 알테오젠도 약간 LG엔솔 매매하시는 전략으로 약간 접근하신 거죠? 단타. 그럼 내가 반대로 한번 묻겠습니다. 알테오젠 왜 빠졌습니까? 여러 가지 이유들이 좀 수급 그리고 노이즈? 많이 오를 만큼 네. 올라서. 그렇죠. 많이 오를 만큼 올랐고, 할로자임 특허 이슈는 노이즈일 뿐이죠. 네. 그럼 결과적으로 수급 논리잖아요. 어찌 보면. 다시 이 속도로 40만 원은 못 갈 겁니다. 그리고 시장이 어차피,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시장은 죽지 않는다 쉽게. 왜냐하면 미국이 어쨌든 글로벌 증시 균으로 증시가 빠지는 주식으로 손이 안 들어가서 그렇지 빠지진 않아요. 빠졌다는 건 우리가 저런 AI나 로봇을 볼 수가 없거든요. 그럼 알테오젠을 왜 샀느냐? 결정적으로는 그러면 키트로다 SC 관련해서 뭐 할로자인가의 어떤 그 특허 소송 이슈였다면 네. 그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번째, 그러면 수급 이슈였다 그러면은 수급 이슈를 가지고 가격 분석을 해보니까 원래 1차 충격이 제일 큽니다. 1차 충격이.
45만 원에서 내려올 때 여기서 여기까지 내려오는데 딱 8시간. 그리고 제가 파동으로 분석을 해봤더니 낮에 다 적어놨는데 9시 반 노란색이 1시예요. 1시. 그래서 내일 1시까지 고점 찍습니다. 알겠습니다. 여의도. 내일 1시에 알테오제는 예. 알겠습니다. 아니. 너무 불안한데 우리 양봉 선생 이러시다가 이게 또 속세를 떠나시면 어떡하시려고. 아니 대표님이 매수하셨다고 하니까 댓글창이 웅성웅성. 일리가 있다고 또 하시는 분이 있으시네. 알겠습니다. 이게 시장을 오래 있다 보면요. 네. 가끔 신기가 내릴 때가 있어요. 아 그래요? 네. 제가 이번에 LG엔솔 3전 삼성한 거 모르십니까? 또 저 얘기. 딱 42만. 알겠어요. 약장사 아니고. 내일 한번 기다려 보겠습니다. 이거는 또 그런 것도 있어요. 바램도 있고 우리나라 이제 저는 이제 시장을 제가 희망한 대로 가지는 않겠죠. 주가라는 건. 근데 이제 알테오젠 같은 경우는 뭐 이렇게 나와서 앉아 있는 사람이 너무 이렇게 이야기하면 좀 없어 보일지 모르겠지만은 주가론적인 관점에서 놓고 봤을 때는 시장에 이제 다시 베팅할 때가 어딜까 생각. 오늘 마침 또 하이닉스가 뭉개지길래 생각을 해본 거예요. 그러면 돈이란 건 결과적으로 여기에 반도체 소주공 리노모업이나 이쪽으로 베팅을 못할 거란 말이에요. 네. 그런데 2차 전지 베팅하자니 대장주 LG엔솔이 자빠진 거예요. 제가 볼 때 내일 LG엔솔은 앞자리가 3자가 보인단 말이에요. 보여요. 이게 가만 앉아 있으면. 오늘은 양보 선생님 아니 요새 뭐 힘든 일 있어요? 아니 오늘 아니야. 오늘은 참아야 돼. 근데 알테는 제가 원래 오늘 내일 하고 있었어요. 근데 생각 같아서 파동 자체가 되게 고점이 낮아집니다. 그래서 32가 나온 거예요. 근데 알테오젠이 32가 가게 되면 어떤 그림이 나오냐면 또 약장사 같네. 이미 그 경지를 넘어서셨습니다. 지금 교주 단계로 가고 있어요. 종교 단계로. 이 회사 모르는 회사 아니에요. 알아요. 잘. 예. 아니 잘 안단 말은 그렇고 주가가 뭐 안다고 가는 건 아닌데 얘가 내일이 딱 그날이 움직이기 딱 좋은 날이에요. 네. 아니 차트는 그렇게 나빠 보이진 않네. 그렇죠. 한번 튈 자리긴 해 보이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도 이게 세뇌되네, 요 이거. 자리가 34인데 34까지 가면 얘가 그림이 바뀌는 거고 네. 1차적으로 32, 3만 원 정도까지 쉽게 오는데 얘가 32, 3만 원 오게 되면 오늘 대부 아까 제가 요한양이 이야기했잖아요. 네. 지금 보면 애들이 ABL 바이오라고 있어요. 네. 얘는 이제 그 ADC 쪽인데 얘도 그림을 만들어 놨어요. 내일 딱 요이 땅 준비하려고. 그다음에 올릭스라는 기업이 하나 있는데 얘도 지금 그림을 좀 만들어 놨어요. 그림을 만들어 놨더니 사람 보는 관점에 따라 조금 다릅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마침 또 목요일이고 해가지고 아까 보니까 373220은 LG엔솔은 LG엔솔은 별로 그림이 안 이뻐서 반도체 배터리 3개 중에서 로봇은 저쪽 AI 작업으로 빠진다 그러면 일정 부분 제약바이오 쪽으로 들어오는데 제약바이오 들어올 때 제일 쉽게 들어올 수 있는 게 알테오젠 확률이 높다. 그래서 아까 그림도 보니까 마침 시간적으로 1시길래 1시에 산 겁니다. 내일 1시까지 내가 보려고요. 알겠어요. 예. 네. 자, 앞으로 증시 흐름 그럼 우리 그 신기를 좀 동원하셔서 앞으로 증시 흐름 예상 좀 해주시죠. 연말. 환율은 이제 점차 떨어지기 때문에 제가 볼 때 오늘은 조금 외국인 매도가 나왔는데 이거는 일시적인 거로 결국은 시간 싸움이 될 것 같아서요. 이제 비트코인하고 다 이렇게 빠진다면 아마 연말로 갈수록 또 외국인 자금들 조금 들어오지 않을까 이런 조심스럽게 예측을 하는데 그거는 원화 환율이 지금 여기서 한 끼케야 5원 사이거든요. 한 1390원대 밑으로만 떨어지게 된다면 조금 우호적인 수급으로 들어오지 않을까. 오늘 일시적인 어떤 매도라 생각이 들고요. 증시 흐름은 여전히 반등에는 이견이 없습니다. 저는 산타가 올 것 같아요. 예, 올 것 같아서 이게 미국에서 먼저 오는데 이게 뭐냐 하면은 미국 애들이 25년도에 바라보는 S&P 500 지수의 전망이 어떠냐에 대한 어떤 설문이에요. 네. 네. 근데 설문인데 S&P 500 지수는 지금 지수 기준으로 6,000선 정도를 하고 있는데 뭐 조사 기간마다 대략적으로 현재 주가 수준에서 10% 정도 이상을 본다는 거는 글로벌 위험 자산을 위하는 주시장에서 자금 빼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장은 지금 S&P 500의 지수인데 최근에 보니까 6,000선이 조금 조심스럽긴 해요. 마디가이를 보면 3,000, 4,000, 4,500, 6,000이라서.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2,450 정도를 잘 지지해주고 있고 오늘 마침 이제 단기적으로 역배열에서 골든크로스 나오는 과정에서의 차익 매물이거든요. 조금 더디겠지만은 아마 주가가 다시 이중 삼성 하이닉스 얘네들이 좀 잡아주고 하면 장은 좀 반등하는 쪽으로 물론 이제 배터리와 반도체 소비장에 대한 흐름 자체는 조금 더디기 때문에 중간 단계에서의 요 섹터들로 계속 트레이딩을 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겠습니다. 네. 자, 그럼 네. 지금 시점
주목하셔야 될 종목들 다 했지 다 않습니까? 했어요? 아, 하나? 끝났어요? 아니 뭔가 얼굴을 보니까 남으신 것 같아요. 아, 없습니다. 알테오젠을 보십시오, 네. 그냥 이것만 아. 봐요 내일. 때가 됐습니다. 그러면 하나만 더 질문. 내일 1시에 알테오젠 보기로 하고, 그리고 하나 더 좀 댓글에서 얘기가 많이 나오는 게 에코프로비엠이 코스피 이전 상장 예심 신청서 제출했다라고 하는 그런 거는 모멘텀으로 보면 안 되나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모멘텀은 맞는데 코스피로 이제 이전상 그거 세출한 지 좀 되지 않았어요? 네, 근데 방금 또 기사가 났어요. 아, 그래요? 네. 요거 하게 되면은 지금 에코프로 BM이 시가총액이 13조이기 때문에 현재 주가 수준으로 된다 하더라도 3월달 특례 편입이 됩니다. 그러니까 됐을 경우에는 에코프로 BM 입장에서는 충분히 상승들이, 왜냐하면 코스피 200 특례 편입은 보통 정기 변경이 60이고 특례 편입은 50이 안에만 들어가면 되거든요. 근데 에코프로 BM이 지금 13만 5천원 기준 놓고 봤을 때 13조 정도 되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런 자금들은 아마 연기금 자금 쪽에서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올라가는 주가는 사실은 좀 제한적이겠죠. 네, 그렇게 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내일 우리 하창봉 대표 웃으면서 저한테 카톡을 날리시기를 제가 간절히 원하겠습니다. 딱 알림 켜두고 계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날려드리겠습니다. 네, 자 하창봉 대표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다가 혹시 또 오늘 또 이렇게 그 전직하시는 거 아니겠죠? 요새 좀 제가 불안합니다, 우리 하 대표. 3년 만에 샀습니다. 좀 도와주십시오. 알았어요, 도와드릴게. 부탁드립니다. 뭐 제가 어떻게 저희가 도와드려요? 네, 시초가 예, 아, 좀 사드리라고. 예. 제가 한 주 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네, 제가 참고로 우리 하 대표를 처음 만났을 때 얘기를 하셔서 제가 그때 지니어를 한 주 사서 130원 수익을 4개월 버텨서 내고 나왔습니다. 기억하십니까? 고진감래란 말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꼭 성공하시기를 제가 기도는 안 하고 하여튼 기원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고요. 고맙습니다.